안녕하세요. 데이카 왔습니다. 어제 분갈이 해가지고 이렇게 있는 아이들이고요, 애들이고 창이고요. 어떨 때는 요거 궁금해하시는 분이 이렇게 계시더라고요. 이거 그 고정 이렇게 거리대 움직이게 이렇게 해놓고 거리대 여기다가 휴대폰을 이렇게 끼우고 이렇게 촬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손으로 여기다 매달아 놓고, 그래서 요거를 각도를 이렇게 조절을 잘 해가면서 이렇게 해야지 돼요. 이해가 되셨나요? 요거 문의해 보시는 분이 많으세요? 기다랗게 있는 거 그게 뭐예요? 하고, 요것도 있고 또 직선으로 올라간 것도 있고 삼각대 발도 이렇게 있고 있어요. 그런데 삼각대 발은 제가 좀 잘 안 되고 요게 가장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영상 찍을 때 요거를 이렇게 하다가 제가 분갈이 하다가 요게 살짝 건드리잖아요. 이렇게 그럼 막 건드려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이러는 거예요. 시클라면요, 어제 분갈이 했어요. 분갈이 하시고 그 물 주세요. 물 줘서 괜찮아요. 어저께 저 호수로 물 줬어요. 이렇게 쌩쌩하죠? 밤에 추웠는데도 쌩쌩합니다. 이렇게 어저께 분갈이 했습니다. 요 아이도 분갈이 했고요. 여기 다 분갈이 한 거예요. 요 시클라면 영상은요, 점심 때 올려드릴게요. 요 댓글에 요 루엘리아가 월동되는 줄 알았다고 하시는 분 계시는데요. 이거 루엘리아 월동 안 됩니다요. 추위 엄청 타요. 작년에 제가 저기 들어오는 하우스 입구 거기에다가 뒀는데 겨울 내내 잎이 이게 다 처지고 대만 남았었어요. 이 아이가 추워가지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쪽 안으로 제가 지금 들였어요. 추워서 저 밖에 입구에 너무 추워서 한 8도 정도 놔야지 이게 되더라고요. 잎 다 떨어졌었어요. 작년에 거의 뼈만 남았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많이 자랐답니다. 요런 하와이 무궁화 요런 것도 추위 탑니다. 요런 것도요. 카랑코에 물주기 너무 어렵다고 하시면서 물을 며칠 간격 어떻게 주냐고 하시는 분이 많으세요. 물러서 보냈다고 하시는 분이 많으신데요. 하원에서 사갖고 이제 집에 가지고 오잖아요. 지금 이제 막 꽃이 많이 핀 게 나와요. 저희는 이제 집에서 아직 단일 처리를 안 해서 이러고 있기 때문에 이 구정 새야 꽃이 오는데, 지금 아마 슬슬 단일 처리를 아마 시작해 보세요. 단일 처리를 하면 밤의 길이를 길게 해주는 거예요. 검은 비닐봉자리를 이렇게 씌워가지고 한 40일에서 40일 넘게 이렇게 지속이 되게 해주면 꽃망울이가 맺어요. 꽃망울이가 확실히 맺을 때까지 해주셔야 돼요. 저녁에 한 5시 정도부터 이렇게 씌워서 아침에 한 일어날 때 지금 이 시간까지 이렇게 8시나 9시까지 이렇게 덮어놨다가 이렇게 빼주시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단일 처리를 하시면 꽃망울이는 빨리 옵니다. 근데 저는 많아서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저는 자연적으로 그냥 놔둘 거예요. 자연적으로 놔두실 때는 거실에서 새 나오는 빛 있지요. 밝은 빛. 그 밝은 빛을 차단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거실 그 바로 앞에서 빛을 이렇게 나오는 걸 있는 장소에 있으면은 좀 장소를 옮겨 주세요. 어두컴컴하게 빛이 안 새어 나오는 그런 장소로. 요 카랑코에도 그렇지만 가재발 선인장도 그래요. 그러니까 장소를 좀 이동을 해 주세요. 그리고 물주기는요, 다육이에요. 이 아이가 다육이여가지고요, 다육이처럼 물을 똑같이 주셔야 돼요. 이거 5일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물 주면 이게 다 물러요. 저는 여기서 물을 줄 때요, 이 제라늄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물 주거든요. 근데 요 카랑코에는 한 번 건너뛰어요. 그러니까 보름에 한 번 정도 주고 있어요. 이해가 되실래나요? 제라늄 5일에서 일주일에 한 번 물을 주면 요 아이는 한 번 건너뛰어서 물을 줘요. 그러니까 한 2일에서 15일 사이에 한 번 먹는 꼴이에요. 그래도 이 아이가 물 고픈 기색이 없어요. 보름 정도 굶겨도 이게 빳빳하니 그냥 있습니다. 물을 그렇게 늦게 주셔야 됩니다. 다육이입니다. 사랑초요. 사랑초는 물을 얼마 만에 주시냐고 이렇게 또 물어보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사랑초는 저는 3일에 한 번 주는 것 같아요. 지금 여기 노지에서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제 얘가 지금 걷어놨어요. 이렇게 온도가 요즘 좀 올라가서요. 이렇게 걷어놨는데 물을 한 3일에 한 번 줘요. 오전에 줍니다. 주로 이제 물을 저녁에 주시면 이 아이가 밤에 추워해서 안 돼요. 오전에 한 10시 정도에서 12시 사이에 줍니다. 지금 요새는요. 겨울에는 11시에서 한 1시 사이에 주시는 게 좋아요. 지금은 오전에 무조건 하여튼 오전에 줍니다. 오전에 물은 그렇게 주고요. 저는 그 정도 텀으로 주고 있어요. 화분이 이렇게 작은 것도 있죠. 그냥 있는 포트도 있고 또 화분을 또 이렇게 분갈이를 한 포트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큰 화분에 심어져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물은 똑같이 줍니다. 왜 물은 똑같이 주냐면 큰 화분에 있는 아이는 많아요. 이렇게 많고 또 이런 작은 화분에 있는 아이들은 또 그만큼 또 이렇게 돼요. 그래서 물은 그냥 3일에 한 번 정도 똑같이 이렇게 줍니다. 그리고 사랑초가 씨앗이 맺어가지고 그 씨앗을 받아본다고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이건 제 생각이에요. 어디까지나. 사랑초가 씨앗을 맺으면요. 꽃을 많이 안 올려요. 어떤 식물이든지 마찬가지예요. 씨앗을 맺게 되면 식물이 제 할 일 다 했다고 꽃을 많이 안 올려주기 때문에 이렇게 씨앗이 이 줄기가 사랑초가 지고 나잖아요. 지고 나면은 빨리빨리 끊어 주셔야 돼요. 이 진대를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어요. 그래야지 이게 풍성하게 이렇게 올라옵니다요. 그냥 놔두면 꽃 맺는 걸 잊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근 있잖아요. 이 구근에도 밑에 많이 번식해요. 사랑초 엄청 번식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씨로 번식하면 얼마나 그 다음에 나오는지 저는 안 해봐서 모르는데요. 씨로 하시기보다 그냥 밑에 구근 번식하는 거 그걸로만 해도 충분하거든요. 그래서 빨리빨리 이거를 제거를 해주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라늄 요거를 보셔서 그러신가 어떠신가. 그러니까 제라늄 삽목은 언제 하나요? 이제 이렇게 또 문의하시고 지금 해줘도 될까요? 이렇게 문의하시는 분이 많으세요. 그런데 제라늄을 이거를 제가 이거 아파트에서 버려진 걸 가지고 왔잖아요. 가지고 왔는데 제라늄을 이게 다 잘랐어요. 이렇게 다 잘라가지고 언니들이 삽목한다고 다 가져가셨어요. 이게 꽃이 예쁘더라고요. 연보라 저한테 있는 꽃이에요. 이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삽목을 다 했는데요. 삽목을 하고 나면 요런 데에서 새순이 나와야 돼요. 이 새순이 나오려면은 봄이나 가을에 성장기에 이걸 잘라줬으면 빨리 나오겠죠. 그렇지만 지금은 이제 지금부터는 이 휴면을 들어갈 그런 시기잖아요. 추워지기 때문에 온도 때문에. 그래서 이게 나와서 꽃이 피려면 생각을 해보세요. 따뜻한 베란다에서 얼마나 자라겠어요. 제 생각엔 2~3개월 자라야 될 것 같거든요. 요런 데에서는 아마 꽃이 나올 수도 있어요. 요런 데에서. 요런 거에서는 여기에서는 그때 여기에서 새순이 나와서 나오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그거를 이제 감안하셔서 하세요. 그래서 저는 전체적인 거를 하기보다도 지금은 봄, 가을에는 전체적으로 싹 잘라서 해도 되지만 지금은 한 가지 하는 거를 추천드려요. 이쪽에서 한 가지 하고 나서 마음이 수영이 이렇게 되는 대로 이렇게 자르잖아요. 제가 자르고 싶은 데를 그렇게 자르고 나서 나머지 가지에서는 꽃을 보시고 요 가지는 또 자라는 동안에 어느 정도 여기서 이제 새순이 나오잖아요. 한 달 정도 뭐 이렇게 2달 정도 지나다 보면 어느 정도 자라 나오면 또 다른 한 가지를 하시고 요런 방법을 한번 추천을 드려볼게요. 시기는 언제 하냐고 여쭤보시는데 시기는 여름 빼놓고 여름에도 가지가 대가 물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름만 빼고는 언제든지 삽목은 가능합니다. 그냥 언제 해야 된다 이런 건 없어요. 그런데 저는 주로 여름에 이게 제라늄이 우리나라 그 기후에 참 이렇게 힘들어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름을 지나서 저는 8월 말쯤에 이거를 분갈이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삽목도 해주고 이래요. 그 여름에 이게 굉장히 힘들었잖아요. 그래서 분갈이 해주면서 삽목해주면서 이렇게 키우면 그 다음에 여름 될 때까지
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꽃망울이 오죠. 아까 그 꽃이 그 제라늄이 요 꽃이에요. 요 꽃인데 요게 꽃이 굉장히 예쁘죠. 여기 색감이 요 꽃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요렇게 하고 있는데 요것도 제가 한 6년 정도 키운 거예요. 이렇게 밑둥이 삽목을 저렇게 짧게 해가면서 키웠답니다. 요것도. 그래서 제라늄은 이 정도 말씀드릴게요. 유박 비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여쭤보세요. 요즘에 요게 이렇게 올려놨는데요. 이렇게 올려놓으면 요게 곰팡이가 이렇게 필 수도 있어요. 제가 곰팡이가 핀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곰팡이가 피는 거는 습도가 너무 높을 거예요. 베란다가 통풍이 잘 되고 저처럼 이렇게 통풍이 잘 되고 습하지 않으면 이게 곰팡이가 안 펴요. 여기도 한번 보세요. 이렇게 얹어놨는데 이렇게 곰팡이가 안 피는데 요거를 유박을 사실 때는 인터넷이나 농협에서 비료 파는 곳이 있어요. 거기나 아니면 시골에도 막 군데군데 많잖아요. 농자재 마트 이런 데 있는데 동물성이 있고 식물성이 있어요. 근데 동물성은 가격이 좀 저렴하고 식물성은 좀 비싸요. 가격 차이도 있어요. 인터넷에서도 보면 동물성, 식물성 차이가 많이 나요. 동물성은 만 얼마고 만 원 정도 왔다 갔다 하고요. 식물성은 2만 원이 더 가는 데도 있어요. 2만 2천 원, 2만 3천 원까지 나오더라고요. 18,000원에서 그렇게 회사별로 그렇게 있는 게 보이고요. 농협이나 농자재 마트에 가면 그거 절반 정도 해요. 가격이 많이 저렴합니다. 인터넷보다 그렇게 구매를 하시기 바라겠고요. 냄새가 납니다. 동물성은 냄새가 더 많이 나요. 근데 식물성은 냄새가 나는데 이게 푸른 곰팡이가 여기에 푸른색을 띠면서 약간 희끗희끗한 그런 곰팡이가 펴요. 통풍을 많이 시켜주시기 바라겠고요. 이렇게 곰팡이가 피니까 그걸 놔둬도 괜찮은데요. 그런 곰팡이가 피니까 저번에 제가 물에 희석을 해가지고 물에 담궈가지고 물 줄 때 이렇게 주라고 말씀을 한번 드려봤잖아요. 그렇게 해서 주면 냄새가 나요. 아파트에서는 그래서 사용하기가 조금 좀 까다로워요. 유박이. 근데 한나절 되면 아마 빠져요. 이거를 거름을 한번 싹 주고 난 다음에 유리창을 활짝 열어가지고 환기를 시키면 한나절이면 금방 빠져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한 시간도 한 30분 정도 지나면 냄새가 사라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베란다면 한나절이면 빠지지 않을까요? 그렇게 해서 첨부를 해서 쓰세요. 유박이 식물한테는 정말 좋기는 한데 냄새가 나서 아까처럼 그렇게 곰팡이가 펴서 요렇게. 근데 이게 통풍만 잘 되면 곰팡이가 안 피거든요. 그래서 곰팡이 쓰신 분은 우리 집이 좀 통풍이 좀 부족하구나 요렇게 좀 느끼시고, 그게 보기가 그러시면 수저로 이렇게 살살살살 긁어가지고 물에 희석해가지고 물을 다시 주세요. 그거를 요렇게.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요, 풍노초 월동이 온도가 몇 도까지 될까요? 이렇게 문의를 하시는데요. 제가 요 풍노초를요, 7그릇인가 8포트를 사다가, 그때는 가격이 좀 꽤 했어요. 재작년이에요. 사다가 한 화분에다가 이게 이제 요렇게 사오면 요게 뿌리가 근상으로 하기에는 요게 약하잖아요. 그래서 근상을 만들겠다고 1년 정도 키우겠다고 한 화분에다, 큰 화분에다가 요걸 심어가지고 월동이 된다 그래서 월동을 시켰어요. 제가 이 시멘트 화분에다가 월동을 시켰거든요. 저 한 화분에 한 3만 원어치 2만 대 후반을 월동을 시켰는데요. 7그릇인가 8그릇인가 잘 모르겠어요. 지금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그래서 시켰는데 0도 이 정도까지는 여기 그러고 있어요. 2도까지도 여기 파릇파릇하게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한 5도 내려갔다가 이게 5도 내려갔다가 온도가 올라가니까요. 절반 이상이 다 죽었어요. 이게 절반 이상이 이게 다 이렇게 다 죽고 안에 있죠. 앞부분, 바깥 부분은 다 이제 이렇게 하엽이 다 돼버리고 안에 있죠. 안에만 약간 연하게 있더라고요. 5도. 그래서 월동이 된다 그래서 계속 꾸준하게 월동을 시켰어요. 그랬더니 뭐 내려가니까 이제 하얗게 다 죽었죠. 지상부가 다 죽어서 저는 이게 뿌리가 살아서 봄에 파릇파릇하게 이게 새순이 나오겠지 하고 봄에 기다렸어요. 4월이 돼도
4월 말이 다 지나도 싹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뽑아봤더니 다 얼어가지고요. 뿌리가 쭉쟁이가 돼 있었어요. 그래서 요게 월동은 그렇게 참고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요거를 영하권으로 내려보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영하권으로 내려가면은요, 이렇게 하엽이 내려갔다가 이렇게 영상으로 온도가 올라오잖아요. 그럼 이렇게 하엽이 3분의 1은 하엽이 집니다. 그래서 그냥 그렇게 고생시킬 필요는 없죠. 요거 풍노초 말고 야생 풍노초라 그러는 게 있어요. 이질풀이라고 하는데요. 그건 월동이 돼요. 그건 이질풀은 월동이 됩니다. 그런데 요 풍노초는 안 됩니다요. 그래서 참고하시기 바랄게요. 이메리스 월동이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요. 이 이메리스 월동 잘 됩니다. 그런데 저는 월동을 시키지 않고 있어요. 요거를 11월 정도까지는 이렇게 놔두고 12월 정도에는 하우스 안으로 들입니다. 그럼 왜 그러냐면 이거 12월 달에 하우스 안으로 들이면은요, 이게 자라면은 빠르신 분들에게는 이게 베란다에서 12월 달에도 꽃이 온대요. 빠르신 분들은. 근데 저는 이게 구정을 새야 오더라고요. 그래서 겨울에 어느 정도 추위를 이렇게 겪고 있다가 영하 한 3도나 5도 정도 내려가면은 요 아이를 다시 하우스 안으로 들이거든요. 그렇게 들이면 구정새고 나면 이게 꽃이 와요. 일은 초봄에 꽃이 와요. 1월 말이나 2월 달 정도에 꽃이 오기 때문에 굳이 이런 노지에 이렇게 심어가지고 그 꽃을 느껴보실 필요는 없죠. 노지에 심으면 이게 3, 4월에 꽃이 올 거예요, 아마. 전 노지에 심어보질 않아서 그건 잘 모르겠는데요. 꽃을 빨리 보시려면은 요거를 하우스 베란다에서 키우셔야지 꽃을 빨리 보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등골풀 언제까지 꽃이 피나요 하시는데요. 요 등골풀은 설이 올 때까지 이렇게 피어 있습니다. 이렇게요. 설이 오면 이제 온도가 많이 영하로 내려가잖아요. 이렇게요. 아주 재미있죠 요거. 아이고 실타래처럼 이렇게 얽혀가지고요. 3,000원 주고 한 포트 사다 심은 건데 이것도 꽤 재미있습니다. 보는 낙이 있네요. 그런데 이게 피기 전에 있죠. 피기 전에 모습이 얼마나 예쁜가요. 여기 좀 보세요. 예쁘죠. 예쁜데 다 피니까 완전히 이렇게 아주 얽혀서 설켜서 난립니다. 오늘은 고양이가 몇 마리가 왔다 갔다 하면서 아주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저기 나무를 올라갔다 내려갔다, 오른쪽에 한 마리, 왼쪽 저 뒤에 한 마리, 아주 그냥 사이좋게 그냥 나무 타기를 엄청 잘해요. 자, 이렇게 해갖고 오늘도 시청자님 궁금하신 점 답변이 됐을는지 모르겠어요. 초코코스모스가 아주 정말 예쁘게 피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이게 꽃이 아직 안 오신다고 하시는 분도 계세요. 왜 그럴까요? 이게 많이 지금 왔어요. 많이 오고 지금 꽃 몽우리도 지금 많이 졌거든요. 아주 추워야 피나 봅니다. 이게. 그래서 만약에 봄에 꽃이 핀다고 하면 이른 봄에 피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요즘은 요 애기치가 아주 대세입니다. 제일 예쁩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날 되셔요.